이번 수업에서는 행렬 판별식의 몇 가지 공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번에 다루게 되는 공식들은 지난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코어 팩터를 중심으로 유도되는 공식들을 소개할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행렬 판별식의 공리를 소개했고요. 그것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더 발전적인 어떤 성질들 그리고 코어 팩터까지 유도를 했고요. 그런 이제 코어 팩터의 개념으로 좀 더 확장돼서 얻을 수 있는 이 행렬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포뮬러를 이번 수업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이 코어 팩터의 개념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한 새로운 공식들을 코어 팩터랑 관련된 새로운 공식들을 우리가 한번 직접 유도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수업 내용으로 이번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에 대한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 중에 중요한 것들 한 3가지 정도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디터미넌트랑 관련한 걸 이용해서 우리가 A의 인버스를 계산할 수도 있다예요. 이게 과연 디터미넌트 A랑 어떤 식의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거죠. 자, 디터미넌트를 정의하기 위해서 A 인버스 역행렬과 관련된 디터미넌트를 정의하기 위해선 어떤 정의가 필요하냐면 코어 팩터라는 행렬이 있어요. 대문자 C로 쓰고요. 큼지막하게 쓰겠습니다. 코어 팩터 매트릭스는 그야말로 ij번째 해당하는 각각의 코어 팩터 값들을 다 해당되는 매트릭스의 엘리먼트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A11에 대응하는 코어 팩터 값 C11이죠. A12 뭐 이런 식으로. 데피니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런 모양을 우리가 코어 팩터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구하려면 굉장히 n/n 매트릭스인 경우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해줘야 되죠. 별로 구하고 싶지 않은 매트릭스이긴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우리가 A의 인버스를 구할 건데요. 먼저 일단은 A라는 행렬의 모양을 한번 잠깐 써볼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n/n이니까 자, A라는 행렬을 일단 썼고요.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기에 해당하는 특정한 행과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코어 팩터들을 다 곱해서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행과 관련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방법은 A11에 대응하는 C11, A12에 대응하는 C12를 여기 밑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C1n을 칼럼 벡터에 나열해주면 첫 번째 행과 요 행렬의 첫 번째 열을 곱하면 디터미넌트가 나와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을 기준으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고 싶으면 C21, C22 얘네들이 두 번째 칼럼에 이렇게 순서대로 쓰여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n번째와 관련된 코어 팩터들은 이런 모양으로 쭉 확장돼서 다 나열할 수 있겠죠. 왼쪽은 아까 행렬 A라고 그랬고요. 오른쪽은 어떻게 되나요? 코어 팩터 매트릭스에 주어진 거에 행과 열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트랜스포즈예요. 지금 이렇게 일부러 A와 C의 트랜스포즈라는 모양의 행렬을 만들어서 곱해봤어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A1 첫 번째 행, 여기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하면 반드시 디터미넌트의 값이 나오겠네요. 또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곱해도 2 곱하기 2의 위치에 디터미넌트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구해진 결과에 다이아고널 텀들은 전부 다 일단 기본적으로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 A의 디터미넌트 값을 딱 구한 꼴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이아고널 텀이 아닌 오프 다이아고널 텀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죠. 유추하면 돼요. 첫 번째 행과 요 첫 번째 A라는 행렬의 첫 번째 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코팩터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한 거에 만약에 두 번째를 해보죠. 그 녀석의 결과는 여기에 쓰여질 텐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일단 코팩터라는 건 해당되는 2, 1, 2, 2, 즉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브 매트릭스로 구성이 된 거고요. 그 두 번째 행을 제외한 부분들이 여기 왼쪽에 들어가서 다 곱해져야 디터미넌트가 됐었죠. 근데 첫 번째 행과 이 두 번째를 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마치 이 첫 번째 요 행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 서브 매트릭스를 구성할 때 원래는 두 번째 행이 빠진 건데 두 번째 행에다가 얘네들을 집어넣고 서브 매트릭스를 구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이 C2, C21, C22, C23는 첫 번째 행이라는 부분에 이 값들이 두 번 중복되어 있는 모양으로 될 거죠. 마찬가지로 C, N1, N2 이 코어 팩터 매트릭스들을 요거를 하나하나씩 다 곱해서 해보려고 그러면 이 서브 매트릭 코어 팩터를 구성할 때 만드는 이 서브 매트릭스들이 첫 번째 행은 다 포함하고 있었던 녀석들의 서브 매트릭스의 모양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첫 번째 행이 n번째 행으로 한 번 더 있는 것 같은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행이 두 번째 행에도 한 번 더 있는 것 같은 모양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것처럼 돼서 중복된 행이 있거나 중복된 칼럼 벡터가 있으면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제로다. 그거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0이 되는 걸 유추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고 그 다이아고널 텀들은 디터미넌트 A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앞에서 썼던 수식을 다시 그대로 쓰면 내가 A에다가 행렬 C의 트랜스포즈를 곱했던 거고요. 오른쪽은 디터미넌트 A라는 어떤 하나의 상수값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와요. 유추가 되는 거죠. 자, A의 인버스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요. 이 상수값을 이렇게 이쪽으로 넘겨주면 A의 인버스랑 C 트랜스포즈 앞에 디터미넌트 A분의 1이라는 상수값만 곱해주면 되죠. 최종적으로 A의 인버스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행렬 A의 디터미넌트의 값으로 나눠준다. 각각의 어떤 것들을 요 코팩터 매트릭스를 거기에 트랜스포즈네요. 그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A분의 1 곱하기 행렬 코팩터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A의 인버스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그젠플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뭐 2 곱하기 2 행렬이나 사실 2 곱하기 2 행렬은 코팩터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3 곱하기 3 정도 되는 행렬을 가지고 코팩터를 다 만들어서 확인해 보면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서 첫 번째 중요한 공식 하나를 유도를 했습니다. A의 인버스를 코팩터 매트릭스와 행렬 A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식은 크레머 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이 디터미넌트 관련된 첫 번째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 중에 하나라고 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행렬이나 벡터를 다루는 모든 수학 교재들이 크레머의 룰을 굉장히 중요한 공식처럼 이제 써주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크레머의 룰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 모든 건 다 가우스 방법을 우리가 이용하는데요. 어쨌든 크레머의 룰도 우리가 방금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겠다.
A 곱하기 X는 B라는 연립방정식 푸는 거고요. A가 지금 스퀘어 매트릭스 n by n이고 다 얘네들은 n차원 공간의 벡터들입니다. 그럴 때 X라는 벡터를 우리가 뭐 X1, X2 이렇게 이제 값들 하나씩 표시할 수 있었고요. 비슷하게 벡터 B도 그 안에 있는 값들을 그냥 B1, B2 이렇게 하나하나의 값들을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도록 잠시 표시해 보겠습니다. 스퀘어 시스템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하나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으로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가장 아래에 있는 변수부터 백 서브스티튜션으로 구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단번에 인버스를 구할 수도 있었던 거긴 하죠.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이제 A 인버스를 좀 전에 구했던 디터미넌트와 코어팩터 매트릭스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코어팩터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에다가 벡터 B를 곱하는 건데 우리가 특정하게 X의 i번째 해당하는 녀석만 요걸 한번 전개를 풀어보죠. 일단 앞에는 디터미넌트 a분의 1이 일단 기본적으로 곱해질 거고 그러면 요 벡터 b1, b2, bn이라는 엘리먼트가 어떻게 되나요? i번째 행에 해당하는 녀석이랑 해주는데 코팩터 매트릭스 트랜스포즈의 i번째 행이 지금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i번째 행만 여기다가 써보면요. 여기는 C1의 i번째, C2의 i번째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CN의 i번째 요거예요. C 트랜스포즈의 i번째 행은 1i, 2i, ni 이런 식의 코팩터들이고 그게 b1, b2랑 조합이 되면 이 행렬의 i번째 xi 값을 구하는 게 되니까 b1의 c1i, b2의 c2i, bn의 c2, 아이고, cni 이렇게 돼요. 특정한 행에 해당하는 벡터 값이랑 뭐 A11, A12 이런 것 좀 거기에 대응하는 코어 팩터들을 다 곱하면 디터미넌트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자, 이 C1i, C2i, CNi는 뭘 의미하느냐? i번째 칼럼에 해당하는 값들을 순차적으로 다 제외하고 나온 코어 팩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B1, B2, Bn이 i번째 칼럼에 해당하는 각각의 원소들이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i번째 칼럼 벡터들을 이용해서 코어 팩터들을 곱해서 만든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죠. 단 이때는 어떤 조건이냐? 여러분들에게 디터미넌트를 코어 팩터로 구할 때는 하나의 행을 선택하고 그 행에 해당하는 값들의 엘리먼트에 거기에 코어 팩터를 다 일일이 곱한 것들의 합이었어요. 근데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나 A의 디터미넌트나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행을 골라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게 여지껏 설명해줬던 방식이고 이 녀석은 칼럼 벡터, 트랜스포즈를 해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마치 칼럼 벡터를 선택해서 그 칼럼 벡터 하나에 대응하는 나머지 서브 매트릭스의 코 팩터를 다 일일이 곱해도 똑같이 디터미넌트가 되는 걸 의미해요. 얘가 지금 그런 거죠. 이런 식의 모양의 트랜스포즈 모양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B1, B2가 칼럼 벡터에 속하는 녀석이죠. i번째 칼럼에 쭉 행을 1, 2, 3, 4를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가로 안에 있는 녀석이 뭐가 되느냐? 얘는 결국 이런 행렬. 원래 C, ij 얘네들은 A라는 벡터에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A라는 벡터에 i-1, i번째 칼럼 벡터만 b로 바꿔주고 여기는 i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n 이런 식의 독특한 모양의 행렬이 되는 거예요. 저 b1, b2를
딱 i번째 해당하는 컬럼 벡터에 대체해준 꼴로 넣어주고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게 바로 저거 모양이죠. 이 녀석을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뭐 A의 i번째 칼럼을 바꿨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제 디터미넌트 A가 있었는데 이건 아까 이제 수식으로 가면 분모였으니까요. 결국 이 모양을 보면 최종적으로 i번째 엘리먼트의 연립방정식의 해는 전체 일반적인 행렬 A의 디터미넌트 분의 특정한 A i번째 행렬의 디터미넌트처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크레머 룰이에요. 그래서 크레머 룰을 유도하고 유추할 때는 A 트랜스포즈와 A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같다를 이용하는 거고, 코팩터의 관점에서 보면 A라는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처음에 유도할 때는 각각의 하나의 로를 행을 골라서 엘리먼트와 코팩터의 곱을 다 합한 거였죠. A 트랜스포즈를 할 때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의 칼럼 벡터를 구하고 칼럼 벡터에 대응하는 다른 각각의 서브 매트릭스들의 코팩터들을 다 곱해서 합해도 여전히 똑같다요. 그래서 지금 이 크레머 룰은 A 트랜스포즈 모양 같은 칼럼 벡터로 B를 구성해서 하나하나씩 X 값들을 구하는 것처럼 유도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수없이 많은 그런 우리 뭐 이렇게 수학 책에서 많이 다루는 행렬과 관련된 공식들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무척 이제 여기서 다 정리를 한 거고요. 우리가 코팩터에 대한 유도 과정, 그 코팩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A의 인버스나 크레머 룰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프로퍼티 세 가지, 그 중에서도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 프로퍼티들을 이용해서 다 확장하고 유추하고 유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수업이 끝나고 뭐 학기가 종료되고 시험 끝나면 그런 게 어떻게 유추됐는지 그런 거 다 완전히 잊어먹을 수도 있고 딱 이런 공식들만 이제 기억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유추 과정을 증명하시오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뭐 특별하게 더 쓸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증명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아니나 이러한 유추 과정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수업에서 다루고자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디터미넌트에 대해서는 충분히 복잡한 것들까지 다 확인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디터미넌트의 어플리케이션 끝으로 세 번째는 부피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는 뭐 3연체 부피를 구하는 것을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구하기도 했지만요. 이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도 사실은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X축, Y축, Z축 3차원 공간으로 우리가 한번 확장해서 해보죠. 첫 번째 벡터는 길이가 L1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벡터 R1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벡터는 길이는 L2고 벡터는 R2라고 하죠. 그리고 뭐 세 번째 벡터는 길이는 L3고 벡터는 뭐 R3예요. 어쨌든 이 끝점들을 이용하면 이 끝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벡터 공간의 부피는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약간 여기가 잘못됐네요. 그 얘기는 R1, R2, R3라는 세 개의 벡터를 가지고 행렬을 만들어서 디터미넌트처럼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볼륨은 부피는 저 L1, L2, L3라는 이 직각 구성을 갖고 있는 세 변의 길이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피를 한번 보면 디터미넌트의 관점에서 구해보려면 L1, L2, L3 세 개의 길이에 대응하는 벡터가 있었죠. 그거를 A라는 행렬로 한번 구성해 보는데 다음과 같이 일단 뭐 간단하게 행벡터로 구성을 해보죠. 뭐 컬럼 벡터로 구성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A라는 컬럼 벡터에
로우 벡터 A 트랜스포즈를 해주게 되면 얘는 R1, R2, R3의 로우 벡터와 R1, R2, R3가 컬럼 벡터로 구성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같은 행끼리만 같은 벡터의 내적,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길이의 제곱으로 나올 거고요. 다른 벡터들끼리는 다 직교니까 0이 되겠죠. 가장 이제 간단하고 극단적인 케이스를 일단 먼저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볼까요? 이건 A나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오른쪽 끝에 있는 녀석이 행렬의 모양이었으니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고, 결국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다이아고널 텀들의 제곱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됨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직각 구조가 아닌 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번에 뭐 예제가 나오긴 했었지만 이 세 개가 여기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3행체였죠, 그죠? 여기다 하나 또 그려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좀 그림이 조금 정확하지가 않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3행체 모양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요. 원점을 기준으로 우리한테는 3행체를 구성할 수 있는 3개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직각 구조가 아니니까 단번에 이 3차원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더라도 완벽한 볼륨이 나오진 않을 거고요. 또 육면체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또 볼륨도 안 나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 우리가 변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요것을 우리가 만약에 A라고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프로젝션에서 만들어주는 벡터, 얘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두 번째 B예요. 그리고 A와 B로 이루어진 이 직교 평면에 다시 또 수선의 발의 좌표로 내릴 수가 있겠죠. 그것도 좀 이렇게 합시다. 그 수선의 발의 좌표가 나올 텐데, 그것은 처음에 A나 이 녀석의 수직인 또 하나의 벡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라함 슈미트 오르소고날라이제이션을 하되 노멀라이제이션만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세 개의 벡터가 첫 번째 거를 A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프로젝션한 벡터가 B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다시 색깔을 잘 맞춰야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벡터는 아까 A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면에 프로젝션한 것을 우리가 C 벡터라고 그러면 이 세 개는 직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로 이루어진 이제 기본적인 매트릭스를 구성해서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는데, 이 디터미넌트는 육면체 구조의 부피니까 지금 밑에는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죠. 그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뿔의 면적은 곱하기 또 3분의 1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형된 그람 슈미트 오르소고널라이제이션을 해서 직각 구조가 되는 모양. 그럼 얘는 디터미넌트 굉장히 간단하게 구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디터미넌트를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저 좌표들을 바로 대입해도 디터미넌트가 나와요. 근데 그런 건 유도한다, 뭘 한다 떠나서 우리가 이제 그냥 한번 직접 대입해보고 확인해보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부피의 개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디터미넌트다. 물론 이제 이거는 공간 도형적인 관점에서 다루게 되는 사항이긴 하네요.